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민경수입니다. 오늘은 의도와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죠. 푸시업부터 핸드스탠드까지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 거고, 일단은 점프백 정도만 한번 먼저 볼까요? 점프백 연습하게 되면 보통 힘이 없을 때, 힘이 부족할 때 이렇게 연습을 하실 거죠. 짚고 당겨와서 바닥을 밀어내는 힘이 부족하다라면 다리를 빌려서라도 들고 한 발을 뒤로 뻗어서 이렇게 내려갈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연습 과정을 목적을 한번 보면 이 동선을 몸에 익히는 과정이죠. 동선. 크게 힘이 든다라기보단 어떻게 어느 정도의 과정을 거쳐야 내가 지나갈 수 있다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동작을 많이 반복한다라고 해서 점프 백스루가 될 거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이 동선을 연습할 때 본인이 어느 구간에서 내가 통제가 안 되는가, 내가 뭐가 부족한가가 눈으로 보이든 느껴지실 거거든요. 여기에서 당기는데 다리가 안 당겨지네. 붙일 수가 없네. 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여기에서 밀어내기가 되게 힘든데, 엉덩이를 들기조차도 너무 힘든데 있을 수 있겠죠. 세 번째, 사람에 따라서 팔을 편 게 편할 수도 있고 접은 게 편할 수도 있는데, 여튼 저는 접은 게 편하니까 여기에서 엉덩이를 들고 버틸 때 팔이 앞으로 못 나가는데 뒤로 이렇게 빠지면 이제 다리를 뒤로 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형태들의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눈에 보일 텐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할까로 접근해보자라는 얘기죠. 첫 번째 과정, 동선을 익히는 연습을 하면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빨리 수정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요. 이 보조기구들을 조금씩 이용하는 거겠죠. 여기에서 뒤로 가려면 일단은 내 몸을 들 수는 있으셔야 할 거고, 그 다음에 허벅지 당길 수 있으셔야 할 거고, 여기에서 지금 무게중심 앞쪽으로 보내면서 기울일 수 있으셔야 내려갈 수 있겠죠. 이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분해해서 내가 뭐가 안 되는지를 일단은 먼저 파악해 보셔야겠죠. L쉿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 무릎을 접어서라도 드는 연습을 하셔야 될 거고요. 이 높이가 부족하다라면 큰 박스 위에서라도 일단은 밀어내는 연습을 조금씩은 하셔야겠죠. 이제 이 설명하는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이제 보통 이런 설명을 하실 거잖아요. 허벅지를 가슴 앞으로 당기시고 양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엉덩이를 들면 됩니다. 말은 쉽잖아요. 제가 좀 뻣뻣했던 편이라 애초에 허벅지를 가슴 앞으로 당기는 때 뻣뻣하신 분들,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고요. 붙일 수가 없어서 몸을 뒤로 빼면서 이렇게 당겨오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아무리 엉덩이를 들고 싶어도 힘이랑 어깨 쓰는 게 익숙치 않다라면 대개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다리를 써서 바닥을 밀어내는 게 안 되는데, 그러면 설명이야. 허벅지를 붙이시고 양손으로 밀어서 드세요인데 어떻게 밀어서 어떻게 들 거냐라는 얘기죠. 이 과정을 이제 연습하려면,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별도로 연습을 하는 게 제 경험에서는 제일 빨랐어요. 여기에서 바를 잡든 블럭을 잡든 바닥에서 엉덩이를 들어서 버티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빨리 늘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들긴 들렸다라면 통과해야겠죠. 이게 안 되는데, 그러면 또 이 과정, 들어서 앞으로 가는 과정을 연습하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런 형태 연습하게 될 거고요. 이것도 안 되는데, 그러면 아마 푸시업 하나가 내가 여기에서 어깨든 팔을 써서 내 몸을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잘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고요. 저는 점프 백스루 연습을 별도로 하진 않으니까 바를 잡으면 그나마 자연스럽게 뒤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 바를 늘 항상 잡고 할 수는 없으니까, 보시면 이 핸드스탠드 블럭이 딱 이 봉 하나 높이까지면
낮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바가 좀 편안해졌으면 나무 봉 하나만큼 높이가 낮아졌을 거고, 여기에서 다시 들어서 최대한 바닥에 안 닿게 넘어가는 연습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도 좀 익숙해졌으면 이제 뭐 도구를 또 찾아야겠죠. 높이가 블럭 한 절반도 안 돼요. 절반보다 조금 낮으니까 이 정도 높이는 이제 제 수준에서 하면 발이 바닥에 끌리기 시작할 거예요. 들리긴 들렸는데 통과할 때 살짝 끌려서 가게 되겠죠. 뭐 이런 형태로 반복을 많이 하게 되겠죠. 중간에 잠깐 정리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동선을 익히는 건 분명히 필요해요. 이렇게 내가 움직여야 이렇게 전환이 되네. 근데 그거의 목적은 전환의 과정에 있고요. 이 전환하는 과정 안에서 내가 뭐가 부족한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대부분은 일단은 어깨랑 팔일 거고요. 힘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채울 건지에 대한 방법, 그냥 단순히 바닥을 밀어서 올리시면 돼요 라고 하기엔 제 경험상에 비추어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바닥을 밀어서 올리는데 정말 이 정도까지 해야 해? 라는 느낌이 매번 들 거예요. 여기서 할 때 처음에 딱 잡아놓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느낌은 아마 발 바닥에 안 끌고 하려면 이렇게까지 힘을 써야 한다고? 의 느낌일 거고요. 여기에서 좀 익숙해져서 핸드스탠드 블록으로 내려오시면 또 똑같은 느낌 들 거예요. 요만큼 내려왔다고 이게 이렇게 힘들 일인가? 어쨌든 바닥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다시 책으로 넘어오시면 이 정도 내려왔다고 또 이렇게 힘들 일인가? 보통 이만큼 한 번에 내리기 되게 힘들 거거든요. 마지막 단계. 그러면 정말 야금야금씩 또 한 1cm, 5mm씩 이렇게 막 끌어내릴 거예요. 이 별도로 이런 훈련 과정들이 있어야 조금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동작을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훈련하는 과정은 제 생각에는 내가 내 움직임을 통제하는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베이직 푸시업으로 돌아와서 제일 편안한 방법은, 힘을 안 쓰고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몸이 가는 대로 가는 거겠죠. 이런 형태? 거의 힘 안 쓰고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 있어요. 이 푸시업을 왜 해야 하냐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건 단순히 그냥 몸을 바닥에 내리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힘을 어디에 쓸지, 어떻게 쓸지, 허리는 어떻게 할지, 어깨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의도가 전혀 없죠. 목적이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내 목적이 점프백, 점프스루나 바카아사나 같은 유두리 동작이 있다라면 적어도 엉덩이가 이렇게 높아질 수는 없어요. 바카아사나 이렇게 안 할 거고요. 점프백, 점프스루 이렇게 절대로 못 할 거거든요. 적어도 엉덩이랑 어깨가 같이 떨어지는 연습은 하셔야 될 거고, 그 와중에 팔꿈치 뒤로 안 빠지게 최대한 앞으로 빼는 연습은 하셔야 될 거고, 그러면 이런 연습을 하는 기준도 있어야 하니까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이런 블럭들이겠죠. 블럭들. 처음에는 이 정도로 높이를 세워놓고 이 거리도 어느 정도 측정을 해두시고 이 블럭만 터치하는 연습을 계속 하게 되겠죠. 블럭이 조금씩 더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훨씬 더 힘들어질 거고요. 이 과정에서 충분히 앞으로 뺄 수 있고 충분히 높이가 내려갈 수 있다라면 그 다음 다시 무릎을 들고 할 수 있겠죠. 목적. 여러분이 푸시업을 하든 스쿼트를 하든 플랭크를 하든 몇 개, 몇 초, 제 생각에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죠. 어떻게. 플랭크 포즈 하고 있는데 이러고 3분 버티는 거랑 이러고 1분 버티는 거랑 얘기가 완전 달라지겠죠.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팔이 각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로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동작을 하느냐로 접근을 해야지, 단순히 그냥 플랭크 몇 초 해야지, 푸시업 몇 개 해야지로 접근하면 제 경험상에 비추어 보면 힘은 늘 수 있는데 이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푸시업을 예로 한번 들어보죠. 푸시업. 처음에는 무릎 내리고 푸시업을 할 건데 무릎 내리고 푸시업을 계속 이렇게 하면 무릎 들고 푸시업을 절대로 못 하겠죠. 이렇게 될 거라. 적어도 무릎 내리고 푸시업이 정자세로 이루어지셔야
무릎 들고 푸시업을 하면 무릎만 들게 되는 형태로 갈 거고요. 이 상태에서 바닥 밀면서 플랭크 포즈까지 추가하게 되면 조금 더 부하가 걸리게 될 거고요. 이쯤 오면 파이크 푸시업으로 가시든, 그럼 파이크 푸시업도 이제 하다 보면 처음에 하시게 되면 이 간격 너무 좁아버리면 아마 여기에서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게 될 확률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어깨 축 처지면서 이렇게 빠지게 될 거거든요. 본인이 알아채시면 제일 좋고요. 여기에서 내가 처졌는지 뒤로 빠지는지 최대한 푸시업 자세를 유지하시고 그대로 내려갈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할 수 있으셔야 혼자서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가이드를 잡아주는 게 저 같은 사람들 역할일 거고요. 그러면 이제 푸시업을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라면 그 뒤에 따라 붙는 게 이제 뭐 바카아사나나 핀차나 핸드스탠드 같은 조금 더 난이도 높은 동작들이겠죠. 바카아사나에서 점프백을 한다라고 치면 푸시업을 열심히 해서 내가 바카아사나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되었는데, 여기에서 점프백 하실 때 여기에서 그냥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나, 그냥 바카아사나에서 바닥으로 내려가면 되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겠죠. 제 추천은 적어도 L시에서 스루 밑으로 통과하는 과정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으셔야, 채워 넣을 수 있으셔야 여기에서 적어도 다리를 발꿈치에서 뗄 수 있으실 거고요. 그래야 뒤로 가볍게 떨어질 수 있을 건데, 내가 팔꿈치에서 무릎을 뗄 수도 없는데 여기에서 뒤로 가는 연습을 한다라는 건 제 생각에는 너무 위험하지 않나. 특히 손목 같은데 많이 아프실 거거든요. 차라리 저 같으면 뒤로 가는 연습을 집중할 것 같으면 블럭 같은 거를 좀 쌓아둘 것 같아요. 쌓아두시고 적어도 밸런스, 균형에 대한 거는 완전히 제쳐놓고 내릴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떼서 내려가는 연습에만 최대한 집중하게 되겠죠. 근데 균형 잡는 것도 너무 간당간당하게 이루어지시는 분들은 이것도 되게 힘들 거거든요. 추천은 적어도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블럭도 괜찮죠. 블럭이든 푸시업 바든 핸드스탠드 블럭이든 뭐라도 사용해서 여기에서 내가 점프하기 직전의 과정까지는 전환할 수 있으셔야, 그래야 뭐 두 발을 동시에 가든 앞으로 가든 다른 전환을 하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리를 한번 해보죠. 본인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지, 내가 이 동작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이 있는지를 한번 계속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푸시업을 할 때 내가 앞으로 기울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개수를 많이 쳐서 힘을 늘리겠다라는 목적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 동선을 익히는 과정을 하고 있어서 힘을 늘리는 목적성보다 나는 동선을 먼저 익히고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을 좀 찾을 거야 라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내가 이거를 함에 있어서 그냥 개수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목적으로 이걸 하고 있어를 명확하게 하면 할수록 아마 개수랑 기록이 확 줄어들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설명했었지만 이거 하려면 이만큼 힘을 써야 된다고? 를 거의 매번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이만큼이 내 몸에 어느 정도 적응될 거고요. 이 적응하고 나면 또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겠죠. 조금 더 난이도 높게, 조금 더 힘들게. 또 그게 적응되면 조금 더 힘들게. 혹시나 뭐 하고 싶은 동작이 있으시면 접근하는 방법이, 이걸 하려면 내가 이만큼이나 힘을 써야 하는구나, 혹은 이만큼이나 움직여야 하는구나를 베이스로 깔고 가셔야 아마 늘게 될 거예요. 정체의 구간 없이. 예를 쉽게 들 수 있는 게 푸시업 계열이라서 점프백 뭐 이런 계열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다 비슷할 거예요. 다리 쓰는 거, 런지든 백밴드든 우르드바 다누라든 뭐든 그냥 동작을 막 할 게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더 움직여야, 혹은 어디를 더 버틸 수 있어야 이 동작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신다면
제 기준에서 봤을 땐 수리아 A, B가 정말 힘든 운동이거든요. 어려운 운동이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움직여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죠. 연습 한번 해보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제 경험에 비추어 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릴 수 있는 건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댓글 달아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